자, 이제 학과를, 지난번에 학과를 만드셨는데, 여기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학과를 만들어 뒀습니다. 학과 만들어 뒀는데, 그 학과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생이 한 번만 모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러 명을 모집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나누고요. 테이블을 나누고 이 학과에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써야 되니까, 학과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 여기 학과를 대표하는 프라이머리 키에는 DPT를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같이 저장을 해 놓는 거죠. 학생 정보에다가 DPT를 저장해 놓으면 이 학과를 뿌릴 때 뿌리면서 그 학생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 대해 처리를 할 때 학과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제거를 먼저 해라. 제거. 테이블 이름 교재 93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오라클 11지와 함께한 SQL, PLSQL, 커먼 미디어, 예, 이런 데서 제작한 이제 교재를 보고 있고요. 제거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드랍이라는 것을 먼저 이용해서 드랍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시고, 드랍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드랍 테이블 쓰시고, 드랍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트로 쓰셨고, 학생 테이블입니다. 그럼 이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랑 상관없이 이제 지우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두셔야 되죠. 물론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합니다. 생성할 때 create로 합니다. 테이블 student 똑같이 student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여기다 씁니다. 컬럼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DPT 아이디를 메뉴에 썼는데, student DPT 언더바 아이디를 먼저 써놨습니다. 여기다 바퀴라타 2 이렇게 쓰시는데, 이 바퀴라타 2 해가지고 쓰실 때, 여기는 그 포린키로 지정할 거거든요. 지정할 건데, 이 DPT 아이디로 썼던 거는 디파트먼트 학과에 여기 DPT 아이디 크기와 똑같이 써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저장해 놔서 저장을 해놓고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여기는 타입과 크기 이런 걸 똑같이 쓰시고요. 컬럼도 동일하게 써주세요. 웬만하면 컬럼 이름도 동일하게 써서 이쪽에 스튜던트의 언더바 아이디 바퀴라투고요. 크기는 10입니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year 그 다음에 몇 년도 year가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 요게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는 거죠. 바퀴라타 2고요. 마찬가지로 2에 해당되는 7자리를 써놨네요. 7자리 2에 해당되는 거고 7자리 써놔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요건 학년, 요거는 이제 그 학과 아이디, 학과가 되고, 이건 학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생 번호, 학번이죠. 학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임이고, 바퀴라타 2로 20자리 써놨네요. 20자리 써놨고, 이제 낱널이라고 써놨습니다. 낱널, 얘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 스턴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얘는 낱널이라고 꼭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이어 같은 경우에도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얘도 낱널 되시겠죠? 그 다음에 디폴트먼트 아이디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얘도 낱널 되셨나요? 네. 근데 포린키는 낱널 말고 널도 가능합니다. 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1학년 때는 학과를 안 정하고 2학년 때부터 정합니다. 이런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프리하게 지내다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학번이 따로 있네요. 스튜던트 아이디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언더바 넘버라고 있고요. 바퀴라타 2의 14자리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콤마 쳤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 같은 경우에 기본 주소는 상세 주소 이렇게 따로따로 쓰기도 하는데 우편번호도 따로 저장하고요. 여기는 한꺼번에 지정하자. 40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raint 붙여놨죠. constraint 이렇게 붙여서 constraint 붙였고요. student
스튜던트 테이블 이름 이렇게 쓴 것 같고요. dpt 스튜던트 언더바 pk 테이블의 pk는 써놨습니다. pk는 한 칸 띄고 이제 primary key다. primary key. pk니까 primary key의 약자죠. 그래서 pk primary key는 가로 열고 지금 가로 닫고 사이에 student id입니다. student 언더바 id. 요거는 이제 이 컬럼 이름이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student id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중간에 낱널 안 쓴 거는 이제 좀 이따 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뭐 한 개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여기 student id를 primary key로 잡겠다. 예, pk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straint를 또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foreign key를 한 개 잡아놨습니다. constraint 쓰시고요. 그 다음에 student 언더바 default dpt id. 언더바가 dpt id가 그냥 id로 되어 있네요. dpt id 언더바 foreign key 되어 있어요. 그 dpt id를 그냥 붙였었고 이렇게 그냥 붙였어가지고 사용했고 foreign key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foreign key라고 지정을 했고요. 키입니다. 그냥 레퍼런시스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foreign key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dpt 언더바 id하고 지금 교재는 대소문자 구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장이 될 때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쭉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엔터 쳤고 이제 이렇게 탭키 한 개 더 눌렀어요. 지금 여기 콤마가 없죠?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어져서 이제 두 줄이 한 개의 처리문입니다. 레퍼런시스가 사실은 이 참조 키를 만들 때, 그 외부 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dpt department 부서의 dpt 언더바 id하고 같은 요겁니다. 지금 요것도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테이블 여기다 만들어놨죠. 디파트먼트 만들어놨고요. 그 테이블 안에 이제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디파트먼트 언더바 dpt 언더바 id. 그래서 dpt 언더바 id라는 컬럼이 있어야 된다. 여기 있죠. dpt id 컬럼이 있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얘를 참조해서 이제 쓸 거다. 참조했다는 얘기는 이쪽에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그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를 지금 집어넣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 낱널 이런 게 안 붙었어요. 낱널을 안 붙었기 때문에 널도 가능합니다. 널도 됐죠? 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ptid 썼고 이제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tid는 바퀴라타 10자리고요. 이어는 몇 자리라고 쓰지 않았네요. 바퀴라타 2로 썼고요. 바퀴라타 2. 캐라타로 안 쓰고, 넘버로 안 쓰고, 바퀴라타 2로 썼고, 그 다음에 한 자리. 1, 2, 3, 4.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 학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SQL에다가 이렇게. SQL에다가 지금 실습 03. 하고 있고 스튜던트 예, 저장했습니다. 그 바퀴라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 아이디가 바퀴라타 2에 7자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낱널이 붙었습니다. 그 네임은 낱널 바퀴라타 2에 20자리고요. 그 다음 아이디 넘버는 바퀴라타 2에 14자리. 이게 얘가 학번이죠. 학번이라고 쓰고 얘도 낱널이 붙었습니다. 낱널 이렇게 붙었고,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스턴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네요. 스턴트 아이디. 그 이쪽에 그 아이디 넘버 이게 학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저희가 스턴트 아이디 부분을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맨 위에다 쓰는데 이 교재 쓰신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특이하네요. 그 스턴트 아이디를 중간에 써놨어요. 아시겠죠?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쭈르륵 쓰게 돼 있는데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맨 앞으로 보내는데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스튜던트 아이디예요. 스튜던트 아이디로 써져 있고 얘를 여기 디폴트 아이디는 포린 키로 잡았게 있고 아이디 넘버가 여기 따로 있네. 학번을 따로 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학번으로 검색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인덱스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학번으로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 스튜던트 아이디로 인덱스가 생깁니다. 얘를 실행하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 교재대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교재 똑같이. 그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를 만들었고, 주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네요. 낱널이고요. 낱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제약 조건인데, 여기 primary key PK는 student ID가 PK예요. 요게 이제 요게 primary key입니다. 얘를 이제 PK로 지정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그냥 primary key라고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primary key 되고요. constraint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테이블 중에서 primary key가 어떤 건지 이제 또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요 이름이 나오면 primary key가 뭐지 이렇게 알아봐야 되니까 사실은 테이블 이름 언더바 컬럼 이름 언더바 pk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컬럼에서 이제 pk가 걸려서 그게 유니크하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걸려서 오류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테이블 이름 언더바 컬럼 이름 언더바 이제 그다음 제약 조건 약자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요게 PK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디폴트먼트는 이제 참조키로, 얘는 이제 참조키, 외래키, 참조키니까 참조한다, 레퍼런시스입니다. 영어로 레퍼런시스가 원래는 그 참조키를 만드는 키워드예요. 레퍼런시스. 근데 얘를 이제 외부에 있는 키를 갖다가 참조하기 때문에 포린 키라고 얘기합니다. 포린 키. 외래키, 여기서 참조키 또는 외부키, 외래키 또는 이제 그 외래키, 외부에 있는 걸 참조해서 이제 외부키 뭐 등등등 이런 게 막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붙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키워드 참조키를 만드는 키워드는 레퍼런시스입니다. 레퍼런시스.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는 constraint 이름을 안 붙이고 여기다 쓸 때는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시겠죠? references 써놓으시면 참조키가 됩니다. constraint를 안 붙여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다 쓰시면 이제 그 포린 키에서 어느 테이블에 디폴트 아이디 그 디폴트먼트 테이블에 디폴트 언더바 아이디를 여기다 쓸 거예요. 라는 얘기고요. 그 포린 키를 써서 할 때는 어떤 키가 어떤 키를 참조하지? 라는 걸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린 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써놨는데 만약에 여기 다 바로 뒤에다 써놨다. 그럼 여기에 대한 참조 키죠. 그러니까 이걸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빼세요. 그럼 포린 키도 의미가 없어지죠. 뺍니다. 되셨나요? 네. 빼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참조키로 했던 게 이게 포린키 말고 레퍼런시스가 지금 참조키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다 바로 써가지고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제 낱널 같은 거 붙였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컨트롤레이터 낱널 2개 붙여놨습니다. 네임과 아이디 언더바 넘버는 이제 낱널이다.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그 PK도 낱널 앤 유니크입니다. PK가 얘는 낱널이고 유니크합니다. 근데 디폴트먼트 아이디는 널도 올 수 있어요. 참조키 외부키인데 널 가능입니다. 널 가능이라서 만약에 널을 못 씁니다. 그러면은 가능. 널을 못 씁니다 하면은 참조키는 전부 다 널 가능이에요. 가능인데 널을 못 씁니다 라고 할 때는 낱널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학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학과에 해당되는 사용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낱널을 이렇게 써가지고 꼭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널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생을 선발했는데 어떤 데는 이제 학생 1학년 때는 학과를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은 학생에 대한 정보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디폴트먼트 아이디가 없는 거죠. 그 이때 너를 집어넣는 거예요. 너를 집어넣었다가 자 2학년 때부터 이제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과가 2학년 때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제도가 생겼다 그러면 얘는 널도 가능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널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너를 집어넣었다가 2학년 때 이제 학과를 집어넣는 거죠. 아시겠죠? 수정에 의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학생만 있으면 수업이 진행되느냐? 그게 아니라 교수도 필요하죠. 교수. 되셨나요?
그래서 교수도 95페이지 남아있는 교수 테이블을 한 개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93페이지에 있는 거 스턴트를 하세요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94페이지 보시면 드랍 테이블부터 드랍 테이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이터 뒤에다가 컬럼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뒤에서 붙이는 걸 써놨으니까 동일한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도 뒤에다 붙여놨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는 이제 뒤에다가 써놓은 거 케이스고요. 이 앞에서 73페이지 써놓은 거나 93페이지 써놓은 거나 94페이지 맨 아래 써놓은 거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똑같으니까 지금 레퍼런스 잡아놨고 이제 별도로 쓰지 않고 이걸로 스턴트를 하시는데 대신에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아직 안 집어넣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샘플 데이터 집어넣을 때 처리되는 명령문은 무엇일까요? 네, insert into 쓰는 거죠. insert into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없어요. 얘네들은 디폴트가 없어서 그 student 이렇게 쓰시고 student에다가 컬럼 이름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쓸 거는 dptid id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콤마 year도 집어넣어야 되고 year 집어넣어야 되고 콤마 student id도 집어넣고요. id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콤마 그 다음에 name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콤마 id number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number 집어넣어야 되고 address도 집어넣어야 되고 number인데 스펠링 틀렸네요. 예, 키보드가 number도 집어넣어야 되고 콤마 그 다음에 address도 집어넣어야 돼요. 다 집어넣어야 되네요. 이렇게 다 쓸 것 같으면 이게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할 수 있다. 순서대로 다 쓸 것 같으면 아시겠죠? 되셨나요? 지금은 이제 다 썼어요. 그냥 values 쓰는 거죠. 그 다음에 values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여기에 항목에 맞춰서 이제 쭈르르 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게 이제 저거고요. 스턴트 아이디가 요거는 학번 스턴트 아이디 인설트 된 거 봐야죠. 스턴트 아이디 얘가 학번인 것 같아요. 이거는 PK로 시정하고 얘는 이제 얘가 학번이라고 쓴 것 같고요. 학번 쓴 것 같고요. 그 테이블 설명이 이제 그 테이블 칸을 줄칸 만들어 가지고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요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그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테이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year가 학년이죠. 그래서 스턴트 아이디가 학번입니다. 그리고 아이디 넘버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게 주민등록번호. 요게 해당되는 게 등록번호에 해당이 되고요. 번호입니다. 그리고 스턴트 아이디가 학번에 해당이 되고요. year가 학년, 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학년, 얘는 학번, 얘는 주민등록번호 해당이 되고요. 주소, 이거는 주소는 알겠죠. 네임은 이름, 학생 이름, 학생명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소가 됩니다. 주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그 참조키로 돼 있는데 참조키로 돼 있는 게 여기 학과입니다. 여기 이제 학과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조처리 잘 해서 써놨습니다. 써놔서 그 인설트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당연히 콩고가로 163페이지 보면 인서트 하는 게 나옵니다. 걔를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서트 완성하세요. 자, 163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면 데이터가 맨 처음에 콩공과입니다. 예, 콩공이 현재 존재합니다. 콩공. 얘가 이제 디폴트먼트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쓰셔야 돼요. 이 디폴트먼트 아이디는. 그 디폴트먼트에다가 제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샘플 데이터 집어넣을 때 콩공과 집어넣었습니다. 콩공이 있어요. 다행히도 아시겠죠? 콩공이라고 썼고요. 콤마. 이 콩공이 없으면 다른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은 이어가 2학년입니다. 2학년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턴트 아이디 학번인데 학번은 C17173하나 지금 173하나 이렇게 썼고요. 173하나 쓰셨는데 요게 지금 그 스턴트 아이디가 7자리입니다. 7자리인데 둘레 5자리만 썼어요.
5자리. 근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면은 뒤에 블랭크 2개가 생기는데, 얘는 블랭크 2개가 안 생깁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5개가 저장이 되게 돼 있고요.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니까, 주민번호를 입력하셨네요. 주민번호. 여기 이어의 스턴트 아이디. 여기 학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인데, 네임 있어야 되네. 박은혜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 스턴트 아이디 말고 아이디 넘버, 주민번호인데, 011119-4 별표 쳤는데 별표 치셔도 되고요. 이게 별표 친 이유는 필요한 개인정보를 필요한 거 이외에 이제 더 많이 받으면, 과도하게 받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보안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1에서 7자리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2, 셋, 7자리. 그럼 여기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2, 셋, 넷. 그냥 대충 쳐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시가 있죠. 대시가 있으셔서 총 14자리. 그래서 얘네는 14자리 만들었습니다. 아이디 넘버 14자리. 이렇게 됐죠? 14자리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냥 아무거나 일단은 입력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 저는 이제 여기 어드레스가 있는데, 어드레스. 얘는, 이 사람은 어드레스는 안 집어넣고, 얘는 어드레스는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냥 서울시, 의정부시라고 써놓겠습니다. 의정부시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한 개 써놨어요. 그래서 이메일은 학번이랑 똑같이 써놨어요. 1731 골뱅이 쳐놓고 이제 cyber.ac.kr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한 개 집어넣네요. 그러면은 요거 인서트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이메일이 한 개 더 필요하다. 아시겠죠? 예, 이메일이 다 필요하니까 이메일을 한 개 더, 주소 말고 이메일을 한 개 더 집어넣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메일 집어넣고 바케라타 2 이렇게 쓰시고요. 한 50자리 만들어 두세요. 50자리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콤마 찍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학생한테 이메일 같은 거 발송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을 한 개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메일을 한 개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드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이메일도 받았네요. 그리고 콤마 쓰시고 이메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F4키 누르면 다 집어넣게 들어가셔야 돼요. F4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더즈나 이그지스트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드랍 시킬 때 맨 처음에 오류가 납니다. 이그지스트 하시고 오행 중에 시스템 오류가 생겼어요. 오행이니까 이게 열이 안 보이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토글 쓰시고 오행, 요거 스턴트 만들 때 문제가 생겼네요. 생기고, 지금 뭔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오류를 보셔야 돼요. 테이블 또는 뷰 더즈나 리그스트. 지금 이거 스턴트를 만드는데, 지금 얘는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이 설마 없다고 얘기는 하진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테이블 써놓은 게 요겁니다. 스턴트 말고 디팔트먼트 요겁니다. 디팔트먼트. 이거 스페링 틀렸어요. 디팔트 A가 빠졌죠. 디팔트먼트 이렇게 써가지고 A가 빠졌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제 대충 수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안 생겼으니까 인서트 물론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우고 메시지 스크립트 출력한 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F5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디 넘버가 없습니다. 제가 뭐 스페인을 좀 틀리게 썼나봐요. 아이디 넘버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테이블 스턴트가 생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19번째 출행 여기 인서트 할 때 문제가 생겼다.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ID 언더바 넘버라고 써있는데 넘버라고 썼나요? 넘버 예, 라고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넘버 이렇게 BR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잘 가르쳐주죠. 얘가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메시지를 읽으시면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읽어보고 이제 다시 F4 누르는 거죠. F4 눌러서 싹 해보시면 한 개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생겼고 그 다음에 삽입됐습니다. 삽입됐는데 맨 마지막에 뭘 안 했어요? 커밋을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쓰시면 커밋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시키시는 걸로, 커밋돼서 이렇게 커밋까지 시키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우시고요. 이제 F4 눌러요. 그러면 이제 쫙 해서 커밋까지 완료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테이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세로 고치
하시면 스튜던트 테이블이 보입니다.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고요. 열 하면 이제 열에 해당되는 거 디폴트먼트 아이디, 이일, 스튜던트 네임, 뭐 아이디 넘버, 어드레스, 이메일 이렇게 쫙 보이시고요.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제약 조건 만들었죠. 제약 조건 클릭하시면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잘 이름을 붙여서 썼습니다. 그 포린 키 이렇게 썼고요. 포린 키는 자바의 디폴트먼트 네임이 여기 위아래 넓혔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디폴트먼트 테이블에 디폴트먼트 언더바 여기 써져 있습니다. 디폴트먼트 언더바 디폴트먼트 아이디 pk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참조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델리트 룰이 있습니다.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노 액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위에 걸 삭제를 못하도록 얘가 못하도록 막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린 키 돼 있고 프라이머리 키 지정돼 있고 그 난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걔도 난널도 그 컨스트레인트인데 제약 조건인데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시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잘 지정돼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